ESG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인이 아닌 인권, 윤리 등 비재무적 요인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ESG 소셜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 및 인권 중 강제 노동 금지와 관련된 사례로 신장 면허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면허 사건은 19년 호주 ABC 방송이 중국 당국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불법 감금 및 강제 노동 정황을 폭로한 후 면허화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담당하는 BCI가 신장 면허화에 대한 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H&M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신장 지역 강제 노동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자, 이후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제정 2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회피하기 위해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의 신장 지역 생산 면허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ESG상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게 될 경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본 시간은 ESG 소셜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노동 및 인권과 관련된 지표의 구성 및 그 지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발족한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RBA는 글로벌 공급망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 산업연합으로서 전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규범이며, 삼성전자, 애플 등 국내외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 노동 및 인권 지표는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RBA 행동규범을 노동 영역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BA 행동규범은 공급망인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제정된 기준으로서 전자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되 기업의 사회 환경, 윤리적 책임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채택하여 법률 준수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RBA 행동규범은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 시스템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노동 영역의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RBA 행동규범 노동 영역은 강제근로, 아동노동, 근로시간, 임금, 인도적 대우, 차별, 결사의 자유, 이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와 관련된 지표는 총 5가지로 강제근로 금지, 이동의 자유 보장,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의 신분증 등 원본 보관 금지, 모집 및 채용 수수료 수치 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제근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금전대차 등을 통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또는 통제구역을 제외한 시설물의 근로자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퇴직 의사 통지를 한 경우 불이익 없이 퇴직할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를 사용해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고, 압수 등의 방법을 통한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의 원본을 회사가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 및 채용 시에 발생되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기 위해서 인권 헌장 및 취업 규칙 등의 해당 내용을 금지 또는 이행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지표는 아동노동 금지, 근로자 연령 확인 절차,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유해위험업종 배치 금지, 현장 실습생 권리보호 및 적절 지원, 연소근로자 급여 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인권원장 또는 취업규칙 등의 원칙적인 아동노동 금지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 시 연령 확인 프로세스를 통한 아동노동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소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즉, 연소근로자는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하고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 이내 연장 근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금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상 또는 도덕상 유해위험 업종에 배치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의 급여 수준 역시 유사 업무 수행 신입 근로자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을 사용하게 될 경우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현장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지표는 일주 최대 근로시간 준수, 일주 1일 이상 휴일 부여, 자발적 초과 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BA 행동규범은 일주 최대 60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등 RBA 행동규범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RBA 행동규범과 현지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일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 주, 월 단위 근로자별 근로시간 관리를 통해 일주 최대 근로시간 준수 및 휴일 부여 여부 관리를 해야 하며 초과 근로시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과 근로 동의 확보는 초과 근로 동의서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 초과 근로 의사가 입증이 되는 본인 작성 연장 또는 휴일 근로 사전 신청서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지표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현지법 규정에 따른 초과 근로 수당 지급, 징계로 인한 급여 삭감 금지, 정기적 급여 명세서 제공, 계약직 및 파견직 현지법 허용한도 내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노동력 수령의 대가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수행한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그 초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통상시급은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지급될 때마다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임금 항목 및 금액, 공제 항목 및 금액, 연장근로 등의 계산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조치로 인한 급여 삭감이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감급 징계 시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기준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징계 조치로 인한 급여 삭감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파견직 등을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사무지원 등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은 인권헌장 및 취업규칙 등의 해당 내용을 이행 또는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그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와 관련된 지표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비인도적 대우 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절차 설립 및 근로자 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대우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금지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 대응 지침은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할 경우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관련 행위 확인 시 징계 절차 및 수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하고 그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비인도적 행위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한 기록 관리를 통해 그 현황을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재발 방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비인도적 행위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차별과 관련된 지표는 세부적인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 명시를 통한 차별금지 정책 실행, 근로자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시설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는 모집 및 채용 시부터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 차별금지 사유도 성별,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성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과 관련해 기도시간 및 기도 장소가 필요한 종교활동의 경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도시간을 고려한 근로시간 변경 또는 기도장소의 제공 등의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주로 발생되는 차별 예시는 임금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여금 지급률 별도 적용, 복리후생 영역에서 계약직 근로자 교통보조금 미지급, 교육훈련 영역에서 계약직 근로자 외부 유료 교육훈련비 미지급 등이 있으며 기업은 조직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차별 내용을 파악하여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그 이행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지표는 노조 결성, 참여 등의 권리 보장, 노사 간 공개적 의사소통 및 제한, 우려사항 공유, 결사의 자유 활동을 사유로 하는 분리익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참여, 집단교섭, 평화로운 집회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경영진의 개입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장 등과 근로조건 및 경영관행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제안 및 우려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차별, 보복, 위협 또는 괴롭힘 등의 불이익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장은 노사협의 운영을 통해 근로조건 및 경영관행에 대한 제안,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 노동 및 인권 영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제근로, 아동노동, 근로시간, 임금, 인도적 대우, 차별, 결사의 자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제근로 등 7개 항목에서 기본 인권 존중을 위해 준수해야 될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신장지역 면허 사건 사례에서처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모두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근로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글로벌 의류업체의 신장지역 면허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신장지역 면허 공급업체는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경우 기존 기업의 명성과 성과와는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필히 인지하고 기업 내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실행해야 합니다.